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랜만에 수다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영상 DSLR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사담 100%거든요. 그냥 수다 방송입니다. 뭐 정보가 없고요, 근거는 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 라이브 방송할 때 그런 느낌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특별히 더욱더 두서없이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준비를 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니콘 15년 유저가 소니로 와서 1년 동안 느낀 점이라는 영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니콘을 워낙 오래 썼다 보니까 이제 소니로 갈아타고 나서 소니로 바꾸면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소니를 작년 1월에 갈아탔기 때문에 그래 한 1년 정도 써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싶어서 계속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스크립트도 잘 안 짜지고, 그래서 뭐 녹화를 해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타다 보면은 막혀, 어디선가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아엎고, 5번을 찍었는데 갈아엎고 그냥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그 주간 카메라 영상, 참고로 제목은 아직 확정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제목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카메라계 뉴스를 말씀드리다가 캐논에서 DSLR을 접었다는 그 기사를 딱 접한 다음에, 아 이거였구나, 내가 제목을 잘못 잡았구나, 니콘 15년 유저가 소니로 넘어와서 1년 동안 느낀 점이 아니라 15년 DSLR을 썼던 사람이 미러리스를 1년 동안 쓰고 느낀 점이었으면은 영상에 쭉쭉 풀렸겠다. 이제 이거에 맞춰서 또 이제 열심히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느낀 점이 아니라 이제 대세는 미러리스다, DSLR의 시대가 끝났다. 뭐 캐논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저의 사담이 들어갑니다. 왜 DSLR의 시대는 끝났냐? 글쎄요. DSLR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펜탁스나 이런 분들, 유저분들은 되게 화를 내실 거예요. 야, 왜 DSLR이 뭐가 어때서? 우린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그쵸? DSLR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대세는 미러리스니까 어쩔 수 없죠. 캐논에서 DSLR 사업을 접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니콘과 소니, 이제 메이저 3사, DSLR을 거의 접었다고 보고 있죠. 뭐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확정적으로 말을 한 게 이번에 캐논이었을 뿐이지, 다른 회사들도 뭐 솔직히 이제 DSLR 안녕 사요나라 빠이빠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나는 그러면은 왜 미러리스를 넘어갔었지? 그리고 나는 언제쯤부터 미러리스가 더 좋다고 느꼈었지?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냥 진짜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러리스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결론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일단 좀 범위를 확정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러리스, 그 DSLR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미러리스의 범위가 많이 넓은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 펜타프리즘, 그 정말 이 미러가 없는 그 미러리스 말고, 형태적으로의 미러리스 말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미러리스는 그 좀 그냥 일반 분들이 쓰시는 보급형 그런 조그만한, 뭐 캐논의 M50 같은 그런 바디들이 아니라 진짜 성능 좋은 제대로 된 스펙을 내주는 미러리스들을 한정지어서, 뭐 알파 7 시리즈라던가 이런 거,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펜타프리즘이 없는 그 미러리스, 거울이 없는 미러리스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만졌었거든요. 언제냐면은 어 뭐 소니의 넥스 시리즈 이런 거는 그냥 빼고 얘기할게요. 다 써봤는데 그때는 솔직히 뭐 그냥 그런 카메라였으니까 빼고, 특이한 형태로 만났던 게 이제 펜탁스의 K01. 걔는 진짜 DSLR인데 다 빼버리고 그냥 펜타프리즈 빼고 미러리스 만들었어. 무식하게 무거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빼고, 마이크로 포서드 바디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바디, 소니랜다. 삼양 아니지, 왜 이래, 미쳤나봐. 삼성의 NX 미니 진짜 잘 만든 카메라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핸드폰 시장에 조금 밀리고 이제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접으면서 사라진 라인이 됐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의 영역의 카메라들은 다 DSLR이었어요. 웨딩에 그런 미러리스 들고 가서 사진을 찍는다? 남의 잔치에 돈을 받고 가서 그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미친 거였죠. 이게 브랜드를 나눠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포를 들고 가서 사진을 찍는다? 펜탁스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을 찍는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 이게 카메라의 성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바디의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진짜 그 업으로 뛰던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고객의 눈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돌잔치를 찍으러 갔어요. 돌잔치 찍으러 막 찍는데 사진이 안 나왔어. 막 뭐야, 그 이렇게 뭐 그렇게 펜 모시기 뭐 이름 없는 카메라로 찍으니까 사진이 안 나왔지. 욕 먹는 거예요. 카메라가 구린 게 아닌데. 찍어서 보냈어. 아, 캐논이 아니라서 색감이 안 좋았나 봐. 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많았고. 그래서 DSLR 중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캐논이었고, 이제 그게 이제 막판에는 DSLR 막판에는 뭐 니콘으로 많이 넘어왔죠. 웨딩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밑바닥이라고 해서 뭐 밑바닥이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카메라에서는 A7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A7을 어디다 써? 야, 이런 바디 그래, 사진 잘 나와, 알아, 미러리스 좋아. 근데 이걸로 업을 뛰겠다고? 니 미쳤니?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미러리스로 행사를 뛴다고? 진짜 이런 수준이었으니까요. 뭐 물론 자기 이름 걸고 하는 1인 작가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 업체를 끼고 하는 작가님이나 그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캐논 아니면 니콘 DSLR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소니로 넘어가더니 A7 2세대까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2세대까지는 잘 만든 개인용 취미용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7 3세대가 나오면서 저는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그때까지는 이게 뭐 저도 똑같은 얘기 했지만,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 했지만, DSLR의 장점과 미러리스의 장점, DSLR의 장점은 곧 미러리스의 단점이고 미러리스의 장점은 곧 DSLR의 단점이고,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DSLR 쪽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 좋았어요. 성능 좋고 믿음직스럽고 뭐 배터리 오래가고 안정성 있고 가격 괜찮고, 반대로 오면은 그래, 미러리스 초점 잘 잡아, 좋아. 뭐 그래, 사진 잘 나오지, 초점 잘 잡으니까. 근데 배터리 금방 떨어져, 렌즈 몇 개 없고 비싸, 이거 뭐 툭하면은 뭐 문제 생긴다고 말 많아. 어떻게 써요? 그때 그나마 일로서 업으로서 쓸 수 있었던 바디가 이제 소니의 알파 7 시리즈 정도 됐죠. 그런데 게임 체인저가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미러리스의 인식을 확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하나가 나오죠. 소니의 A9이라는 미친 바디가 하나 나와주죠.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뭐였냐면은, 아, 이제는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는 이제 베이비를 뛸 때니까 여기저기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뒤로 갔다 찍고 앞으로 갔다 찍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점 잡고 찰칵, 초점 잡고 찰칵 이렇게 했는데, 아, 필요가 없구나. 쟤는 그냥 나는 천천히 움직여서 구도 잡고 있다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AF는 알아서 따라가서 다 잡는구나. 미쳤네, 카메라가. 그 당시에 이제 A9을 쓰던 실장님이 있었는데 한 500, 600돈 넘었죠. 렌즈 빼고 500만 그 정도 했죠. 바디가. 와, 실장님 되게 사진 찍을 때 편하시겠네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네요. 진짜 누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 미친 AF를 하나 딱 끌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 이제 막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미러리스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칼핀. 핀이 정말 잘 맞는다. 이게 프로스 알파가 핀을 정말 잘 따라간다, 초점을 정말 잘 따라간다까지 돼버리니까 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DSLR을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거의 동등하게.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 너무 비쌌고
바디가 비싸고 렌즈도 몇 개 없는데 더럽게 비쌌어요. 지금도 싼 건 아니지. 비쌌고 그거 하나만 보고 쓰기에는 아직 DSLR의 장점이 많은걸? 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A7M3. A7M3란 바디가 나왔을 때 뭐야? 이 가격에 A9 비슷한 AF를 그냥 넣어줬다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진짜 그랬어요. 야, 소니가 진짜 장사할 줄 아는구나. 오.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많은 렌즈들도 있었고 렌즈군도 되게 괜찮아졌고 뭐 아답터를 껴서 쓰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 소니 FE 마운트로 뭐 시그마나 삼성 같은 데서 뭐 기타 서드파티 브랜드에서도 렌즈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선택지로 따지면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그 M3 나왔을 땐 솔직히 저도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는데 소니 그러니까 니콘 쪽에 워낙 많았던 장비들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소니로 바꿔버리면은 그 프레시 동조기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요. 조명 동조기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걸. 그러니까 못 바꾸는 것도 있었는데 아직 DSLR도 충분히 쓸만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값어치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이게 그 가격 대비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A7M3라는 놈이 나오면서 많이 메꿔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가성비 바디였지만 그러니까 저는 스펙으로 따지면 니콘의 D750과 M3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지션의 위치가 아니라 성능의 차이로 보면은 그러니까 DSLR이냐 미러리스냐 차이인데 D750이 진짜 어떻게 라인업이 잘못돼서 그렇게 까이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캐논의 오드막 4하고도 비슷한 성능을 내주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두 개 다 써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드막 4가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데 성능 차이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았던 바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바디하고도 이렇게 비볐을 때도 아 M3라는 미러리스 바디는 정말 잘 나왔고 괜찮구나.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구나. 거기다 렌즈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직은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보통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그래 D750이 좋겠다. 근데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M3도 괜찮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콘과 캐논에서도 미러리스가 나왔죠. 미러리스가 나와서 이제 캐논은 R과 RP라는 바디가 나왔고 니콘은 Z6와 Z7이라는 이제 스펙은 비슷한데 고화소 바디, 이 고화소 차이로 그냥 대충 나누면 되거든요. 그런 바디가 나왔는데 캐논과 니콘의 1세대 바디를 보고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솔직히 아 니콘 캐논 한참 멀었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소니 쓰는구나 였어요. 난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세대는 반절의 성공. 그나마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니콘은 반걸음을 나갔고 캐논은 그냥 미러리스라는 바디에다가 캐논 렌즈를 쓸 수 있게 해줬구나. 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캐논 1세대는 개인적으로 니콘의 1세대보다 많이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러리스가. 근데 그 니콘의 미러리스 1세대조차도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이 가격이면은 D850 쓰지. 이 가격이면 D750 쓰지.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브바디로 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 마운트를 다 갈아타는 사람들 생각보다 없었고 갈아탔다가 다시 DSLR로 온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애매한 포지션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그때쯤에 제가 소니로 넘어가게 됐죠. 그때쯤이라고 하긴 그러지만 제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왔다 갔다 계속하는 도중에 제가 소니로 넘어가게 됐는데 소니로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진 일보다 영상 일이 많아졌어요. 사진 찍는 일은 거의 스튜디오 뭐 찍는 거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땡땡 때문에 코땡땡 시국이 되면서 행사가 자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상 일이 많아진 것도 있는데 일이 점점 돈을 주고 촬영하는 거는 사진보단 영상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나도 시국을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소니로 갈아탔는데 소니로 갈아탄 이유 진짜 간단해요. 니콘의 미러리스로 갈 수도 있었지만 AF를 잘 잡는다 이런 거는 뭐 소니가 당연했는데 저는 진짜 그게 아니라 딱 하나 보고 갔어요. 무제한 촬영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제 나오는 바디들이 무제한 촬영이 가능해졌죠. 캐논이나 뭐 니콘도 Z9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촬영 가능해지고 그런데 소니에서는 그 보급 풀프레임이라는 A7C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지금 R4 이런 애들도 무제한 촬영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보급기로 나왔던 바디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GV210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짜리 카메라가 그 비싼 카메라들의 AF도 다 때려박아놨고 무제한 촬영에다가 이런저런 옵션 다 때려박아놨어요. 얘기가 갑자기 넘어갔는데 다시 조금 뒤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소니로 갈아탔는데 맨 처음엔 전 적응을 못했어요. 아씨 뭐야 이거 왜 이래, 배터리 되게 금방 나네, 뭐 짜증나고 막. 미러리스로 왔는데 LCD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뷰파인더를 보고 찍고 계속 그랬거든요. 니콘을 팔 생각은 없었는데 일을 다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니콘 카메라도 들고 다녔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니콘 거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무겁다고. 그래 필요 없네, 정리하자. 그래서 싹 정리해버렸고 니콘을 아예 소니로 갈아탔는데 지금도 아직 생각은 해요. 저는 DSLR보다 미러리스는 찍는 재미가 없어요.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요즘엔 영상도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결과물을 뽑는 데는 솔직히 DSLR보다 미러리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느 느낌이냐면 이제는 DSLR 쓰는 사람들은 필름 쓰는 사람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굳이 DSLR 지금 쓰는 이유, 뭐 옛날 바디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있지만 상관없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DSLR의 장점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는 걸 제외하고는.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많아요. 이제는 DSLR을 쓰면은 미러리스가 아니라서, 미러리스라고 얘기하기보단 정확히 신제품 바디들이 아니라서 못하는 기능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핸드폰 연동 잘 되고 안 되고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이런 거 안 되니까 DSLR들은. 제가 미러리스에 점점 익숙해지고 보니까 이제 장점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게, 테더링 촬영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정말 편하고요. 그 뭐 바로바로 띄워가지고 보면서 찍는 거 이런 거 되게 좋고, 액세서리들이 많고요 일단.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좋은 기능 있는 액세서리들은 최신 바디들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DSLR은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뭐 짐벌이나 이런 거. 거기에다가 요즘 나오는 렌즈들 진짜 잘 나와요. 예전에는 화질 좋으면 크고 무겁고 그러니까 렌즈가 가벼우면은 작은 대신에 화질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요즘 나오는 렌즈들은 그게 아니라 평균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크고 무거우면 진짜 화질 좋은 렌즈, 작고 가볍지만 화질 좋은 렌즈,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봐요. 이제는 저 렌즈들이 번들 렌즈들만 해도 화질이 어마어마해요. 최대 개방이. 이렇게 최신 기술을 때려박아서 잘 만드니까 당연히 DSLR하고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새로 나오는 렌즈들이 가격이 비싸냐? 물론 DSLR만큼 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에 취미생활하면서 이 정도 돈도 안 들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카메라 사지 말고 핸드폰으로 찍으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돈은 써야지. 정확히 말하자면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에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DSLR의 장점들은 점점 미러리스 쪽으로 하나하나 움직이고, 근데 미러리스의 장점들은 점점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에 와서 뭐 동급대에 미러리스냐 DSLR이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딱 하나예요. 미러리스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DSLR 사세요. DSLR도 나쁘지 않습니다. 밖에 안 됩니다. 새로 배우시는 분들 중에 그 사진 찍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찍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요 하면은 저렴한 필름 카메라에 50mm 렌즈 하나 물리시면 되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필름 카메라까지 너무 귀찮은데 그냥 한 장 한 장 찍는 재미를 느끼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미러리스의 수동 렌즈 쓰세요. 솔직히 그냥 아무 렌즈나 갖다 놓고 초점 자기가 잡고 수동 모드 쓰면 되거든요. 노출? 그럼 재밌어요. 그럼 그게 필름이지 뭐야. 뭐 찍고 바로 확인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라고 봐요. 이제는 DSLR의 장점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개인적인 취미로 하나 골라봐라라고 하면 전 DSLR을 고를 거예요. 왜? 재밌거든요. 사진 찍는 게 재밌습니다. 그냥 그 뷰파인더로 그 디지털로 액정에 보여주는 뷰파인더가 아니라 진짜 그냥 내가 사물을 보고 이거를 맞춰서 찍고 그냥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게 뭐가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름 사진 왜 찍어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필름 찍으시는 분들은 그것만큼의 재미가 있잖아요. 가서 현상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재미인데. 그래서 저는 DSLR 15년을 썼었기 때문에
그 15년을 썼던 버릇도 아직 제 몸에 남아있고 제 세포들이 기억합니다. 닭살. 한 장 한 장 찍는 재미는 확실히 이렇게 보고 찍는 게 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접사 좋아하는데 접사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로 찍으면은 결과물은 잘 뽑아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뷰파인더로 보고 이렇게 액정 낮춰보고 초점 맞춰서 하나하나 찍던 그 재미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재미는 DSLR인데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은 비용을 더 내더라도 미러리스. 누구한테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은 미러리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바디의 급을 낮춰볼게요. 초보자용 바디로 한번 낮춰볼게요. 아까 제가 GV210 얘기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마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이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뭐 변함이 없었는데 뭐냐면 바디 추천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풀프레임에 어느 정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D750 이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뭐 D700이라던가 이런 바디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능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가격 때문에 뭐 니콘의 D800 이런 바디들을 고화소 바디인데 써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써봐서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최소한 D750 정도는 써줘야지 어디 가서 답답하지 않게 사진 찍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보자용 바디는 뭐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특별히 원하는 브랜드에 원하는 그게 있지 않으면은 저는 캐논의 M50을 추천합니다. 이제 미러리스죠, 걔는. 을 추천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성능 좋은 바디에 렌즈군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추천해주는 바디가. 소니의 GV-E10이라는 미친 바디가 나왔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홈쇼핑 가서 자랑해서 팔아주고 싶을 정도야. 진짜 잘 만들었어요. 가격 저렴해요. 80만 원이에요. 가격 80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AF 정말 잘 잡는 거 때려박아줬고요. 기능에서도 급 나누기 거의 없고요. AF 모드가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초보분들이 봤을 땐 오히려 없는 게 편해, 많은 것보다. 이게 더 좋아.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좋아. 그 정도에다가 소니 크롭 마운트, 그러니까 이 마운트, 풀프레임 마운트 말고 소니 크롭용 미러리스 마운트는요, 렌즈가 진짜 많은데 저렴한 것도 많고요, 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보자용 바디를 캐논의 M50이 아니라 소니의 GV-E10이란 바디를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물론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야, 얼마만 더 주면은 진짜 미친듯이 좋은 바디를 살 수가 있어라고 이쪽으로 몰아서 GV-E10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래 있던 애들이 가격이 낮아진 게 아니라 이 낮은 가격에 좋은 애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진짜 대표 주자가 저는 GV-E10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생태계 파괴자. 같은 소니 라인에서의 파괴자일 뿐만 아니라 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사진 배우는 사람, GV-E10 끝. 이 포지션을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뭐 GV-E10 미만 잡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딴 바디를 살 필요가 없어. 그 정도로 소니에서 자리를 딱 막아버렸습니다. 뭐 DSLR 미러리스를 떠나서 진짜 좋은 카메라로 자리를 딱 막고 끝내버렸는데 이게 미러리스예요. 근데 이제는 소니의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캐논에는 크롭바디가 있던가?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아마 캐논 미러리스 크롭바디 없죠? 니콘의 뭐 Z50이라던가 크롭바디가 있긴 합니다. 근데 렌즈가 없어요. 쓸 수 있는 렌즈가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진은 바디빨보다 렌즈빨이 훨씬 크고요. 내가 이런저런 사진을 다 찍어보고 싶은 사람은 저렴하더라도 1.8 렌즈를 35, 85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낫지 2.8 고정 렌즈로 뭐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재밌어요. 왜냐면 배경 쭉쭉 날아가고 좋으니까 밖에서도 찍고 안에서도 찍고. 근데 소니는 그걸 저렴한 가격에 가는 게 가능한데 그게 안 돼요. 타사 바디들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좋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예전에는 어설프게 카메라 사가지고 DSLR 어설프게 카메라 사서 렌즈 사고 하면은 크고 무겁고 뭐 핸드폰이랑 그렇게 조작할 줄 모르면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카메라들이 워낙 잘 받쳐주니까 번들 렌즈를 써도 감도도 좋게 올라가고 렌즈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작아요. 진짜 그 미러리스가 펜타프리즘을 없애버리고 거울 없애면서 작게 만들었잖아요. 이만하다니까 카메라가. 이만하다니까요. 얼마나 가벼운데. 제 핸드폰 제가 노트 10 플러스 쓰고 있는데, 아니 미쳤어. 카메라가 이렇게 가벼워요. 근데 성능이 너무 좋아.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걸작 미러리스의 장점을 다 때려박은 바디는 이 GV-E10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방송 때마다 누누이 얘기했던, 여러분 미러리스는 가벼운 바디가 아니에요. 거울을 뺐을 뿐이지 무게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진짜 그거를 다 빼버리고 기술 집약으로 가볍게 만들고 필요한 것만 딱 다 때려박은 진짜 이런 바디. 그래서 미러리스의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얘는 진짜. 자꾸 GV10 예찬가로 또 영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DSLR을 추천해줄 수가 없어요. 핀도 안 맞고. 미러리스는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요. DSLR도 뭐 계속 만든다 그러면 발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약간 시대를 역행한 바디가 하나 있어요. 니콘의 D780이라는 바디가 있는데, 열심히 미러리스 뭐 Z6, 7 나온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막 2세대가 나온다 이럴 때 DSLR에 미러리스 기술을 때려박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780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정말 좋다. DSLR로 미러리스를 때려박았네. 근데 이걸 만들어서 뭐하냐 굳이. 가격 비싸서 사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바디가 돼버렸죠. 뭐 쓰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임팩트 하나 없이 니콘 바디 중에서 이렇게 임팩트 없이 끝난 바디가 있나 싶어요. DSLR은 이제 사람들이 안 산다는 뭐 그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죠. 예, 끝나버린 거고. 그래서 제가 반년 전만 했었어도 미러리스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러리스야. DSLR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니콘의 미러리스 뭐 Z7 정도 사가지고, 그래서 그 F 마운트 아답터, 이제 F 마운트는 니콘의 DSLR 마운트거든요. F 마운트를 껴가지고 옛날에 내가 썼던 렌즈들 쓰면서 재밌게 놀아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취미로. 정말 제가 사진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D750이라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또 몇 년 동안 제 밥을 버려먹어준 정말 고마운 바디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요즘에. 그런데 굳이 선택 안 하더라고요. 저조차도 DSLR 예찬론가였는데 저조차도 이제 DSLR을 선택해서 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DSLR 끝이구나. 진짜 자극적으로 제목을 뺀 게 아니라 그냥 끝이에요. DSLR은. 이게 뭐 이제 DSLR 너무 그래 안녕 이건 아니고, DSLR 좋지. 근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뭐 카메라 바꿀 사람들 굳이 DSLR로 갈 필요가 있나?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자,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죠. 미러리스의 시대이기도 하고, 뭐 3사가 미러리스 전문으로 만들기도 하고, 미러리스라는 형태가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저렇게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주저리 떠들었습니다만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모르니까 이제 그냥 미러리스 고르시면 됩니다. 선택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캐논이랑 니콘은 시기상조입니다. 소니 고르세요. 스펙들이 정말 좋아지긴 했어요. 니콘도 좋아지고 캐논도 좋아졌어요. 정말 그 바디의 레벨들이 좋아졌는데, 이거죠. 새로 나와서 좋아졌다는 바디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검증된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원래 캐논 쓰시는 분이고 니콘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니 쓰세요. 요즘에 기계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그냥 제가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새로 이제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메라는 소니의 GV-E10, 렌즈는 시그마의 1850 2.8, 이거면 되고요. 이거면 웬만한 사진 다 찍거든요. 여기서 모자르는 거는 뭐 추천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모자른 건 왜 어디가 뭔가 모자른가 공부하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추천해주세요라는 말도 안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해보고 난 이 렌즈가 필요하구나 그러고 고를 정도의 실력이 되실 거예요. 이 조합으로 뭘 못 쓰신다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급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고르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지는 지금은 뭐 그냥 돈 되시면 뭐 무난하게 가시는 분들 돈 되시면 M4, 영상이야 뭐 S3 가시면 되고 고화소, R4A 어쩔 수 없어요. 답이 그냥 다 소니야. 정해져요 그냥. 그거 진짜 고스펙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고스펙을 원하시는 분들이야 이것저것 쓰시면 되고. 자꾸 이렇게 말이 자꾸 그렇게 말이 길어지네요. 그래도 와 5번 트라이 할 때는 이거 반도 못 찍었어요. 하다가 자꾸 내가 생각해도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수정하느라고. 근데 이게 됐고, 자 미러리스의 시대 여러분 산타와 함께 뭐 개뻘소리 하고 있죠? 지금은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지금 이거 트라이 한 3번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내용 가지고 제가 지금 한 똑같은 내용으로 한 3번 정도 했어요. 뭔가 했는데 느낌이나 억양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갈아엎고 해가지고. 자 산타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금마무리 할게요. 그냥 혼자 떠드는 방송이니까. 기회가 이제 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제 앞으로 예전처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도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럼 수다 방송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영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